안녕하세요. 두드림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복습과 역함수 복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 함수의 뜻부터 읽어봅시다.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으로 역함수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로그 a의 y이므로 x와 y를 서로 바꿔준다면은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이룹니다.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말하는데요. 자, 먼저 역함수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x에는 원형, 유진, 정국이 있고요. y에는 아이브, bts, 빅뱅이 있는데요. 자,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연결을 해줍시다. 뿅! 자, 이렇게 서로 x가 y에 대응되는 형태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고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대응이 될까요? 뿅! 자, x가 속하는 그룹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x가 y로 대응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대응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기능,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합니다. 펑션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브와 bts는 대응이 되는 공역이고요. 빅뱅은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브와 bts 같이 대응이 되는 공역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치역이라고 합니다. 뿅! 자, 그렇다면 아이브와 bts는 치역이고요. 빅뱅은 치역은 아닌 공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것을 함수 fx라고 표현해 주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역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기호로는 인버스 fx를 씁니다. 뿅! 자, fx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올려준 이런 형태고요. 어떻게 읽냐면은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역함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나타내 준다면은 처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 인버스 x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방향으로 한번 대응 관계를 표현해 볼까요? 뿅!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아이브 입장에서는 화살을 2개나 쏘았죠. 원영이한테, 유진한테. 화살을 2개 쏜다는 것은 함수의 조건이 안 되므로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일 때 역함수가 성립함이고요. 1대1 대응은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유진이를 지워주고요. 빅뱅의 멤버인 태양을 추가한다면은 이쪽 화살표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대응 관계가 성립하겠죠. 빅뱅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역함수로 갔을 때도 대응 관계가 성립하나요? 그렇죠. 아이브는 원형이, bts는 정국이, 빅뱅은 태양 이렇게 역함수일 때도 대응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성립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왔을 때 역함수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x와 y의 자리를 바꿔 줍시다.
자, 지금 fx 대신에 y는 2x 플러스 1로 나타내 주었고요. 여기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봅시다. 뿅! 이렇게 나오겠죠? 요 y와 요 x와 요 y의 자리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뿅!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서로 이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y에 대해서 예쁘게 표현해 준다면은 이렇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y를 다시 fx라고 표현해 준다면은 이렇게 fx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구한식 fx의 인버스라고 표현해 준다면은 이렇게 f 인버스 x로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fx와 이 fx의 역함수 관계는 x와 y를 자리를 바꿔 준 후에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처음에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요놈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1차 함수 형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도 그려보면은요. 뿅! 자,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함수와 역함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요 점에서 만나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fx와 fx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y랑 x를 자리를 바꿔 주었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 꼭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전 시간에 배웠었죠? 지수함수 그래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2의 x제곱 그래프를 역함수로 한번 취해봅시다. 역함수 y는 x. 자, y는 x 그래프 한번 표현해봤고요. 요놈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 표현해봅시다. 뿅!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이고요. 지수함수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인 로그 함수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계속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두 번째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써봤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역시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요. 요놈에 대해서 대칭 들어가자. 자,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 나왔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입니다. 로그 함수의 어떤 것에 대응되는 그래프냐면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쭉 멀리 본다면은 지금 고양이 수염같이 이렇게 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요.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은 y는 a의 x제곱 형태이죠. 여기에서 로그로 취해 봅시다. 뿅. 자, 로그 a의 y는 x라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역함수이기 때문에 y와 x의 자리를 바꿔봅시다. 뿅. 결과적으로 y는 로그 a의 x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이면 뭐라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까지 챙겨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박스 치고 필기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 느낌 그대로 받아서 지수함수 한번 색칠해 봅시다. 뿅. 자, 지수함수에 대한 y는 x 대칭 형태도 그려봅시다. 뿅.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이고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정의역은 x값의 범위죠? 자, 위에 조그맣게 x값의 범위라고 적어주고요.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x값의 범위는 영역은 어디가 나올까요? 뿅. 자, y축 오른쪽에 양수인 부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y값이 존재하는 범위는 어떨 때가 나올까요? 이것도 표현해 볼까요? 뿅. 자, y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y값은 위아래죠? 위로도 계속 무한히 뻗어 나갈 거고요. 아래로도 무한히 뻗어 나갈 거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그래프는 1,0이랑 0a,1을 지납니다. 자, 그래프 확대 해볼까요? 자, 평행 이동하지 않은 그래프는 항상 1,0과 a,1을 지나는데요. x값에 1을 넣어준다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y값이 0이 되므로 1,0을 지나겠죠. 자, 요 점도 x값에 a를 넣어준다면 로그 a의 a가 되므로 y값은 그렇죠, 1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라고 써보고요.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한다면 y값은 감소하는 감소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감소함수고요. 이것도 그래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y값은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필기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내용,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이건 1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자, 5번 봅시다. y는 로그 ax와 y는 로그 a분의 1의 x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지금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모두 다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x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갖고 있고요. 왜 이렇게 대칭이 되냐면은 y는 로그 2분의 1 x는 조금만 변형을 해 본다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의 x이고요. 요 마이너스 1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상 요 마이너스는 y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무슨 쪽 대칭? x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함수는 x축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로그 x와 요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마르고 닳도록 설명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꼭 잊지 맙시다. 별표 3개 한번 때려 볼 거예요. 자, 별표 3개 뿅뿅뿅 해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거는 지수함수 때와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 준다면은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 요 놈만 대입해 준 다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로그 3의 x를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준다면은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거죠. 뿅. 또 y축으로 1만큼이다. 이것도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뿅. 자, 이렇게 해서 써주게 되면은 자, y 대신 y 마이너스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대입이 됐죠. 예쁘게 y 꼴로 정리해 본다면은 y는 로그 3의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로도 표현해 본다면은 y는 로그 3의 x 항상 1을 지나는 형태이고요. x축으로 1, y축으로 1.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근선 y축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점근선도 이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점근선을 쭉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핑크색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잘 알겠죠? 자, 다음 내용은 대칭 이동이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x 대신에 뿅, x 대신에가 아니라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해 준다면은 x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이라면은 x와 y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은 x와 y 자리 바꿔주는 겁니다. 자, 꼭 필기해 주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은 y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하였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겨 본다면은 우리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써주면 됩니다. 또 y축 대칭 이동 해준다.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입니다. y 앞에도 마이너스, x 앞에도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 형태로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해봅시다. x랑 y가 바꿔준다면은 y 자리에 x가 들어갈 거고 지금 로그 2에 y가 나올 거고요. 이거 다시 지수함수 형태로 바꿔봅시다. 그렇다면은 y는 2에 x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이고요. 지금 증가함수일 때는 x값이 더 크다면은 그렇죠. x값이 더 큰 함수값이 더 크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지수함수 때와 같습니다. x값이 증가한다면은 y값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또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더 크다면은 함수값은 더 작은 형태가 되겠죠.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증가한다면은 y값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의 대소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로그 5의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뿅!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요. 지금 2분의 1, 그 다음 루트 6, 3을 x에다가 표현해 본다면은 자, 여기 점이 2분의 1, 여기 점이 루트 6, 여기 점이 3입니다. 자, 대응하는 y값도 살펴봅시다. 뿅! 자,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여기에 y값이 대응이 될 거고요. 루트 6일 때는 이 함수와 만나는 여기 y값이 대응이 될 거고요. 3일 때는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값 표현해 본다면은 자, 그래서 요 점이 로그 5의 2분의 1이고요. 요 점이 로그 5의 루트
6. 요 점이 로그 5의 3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x값이 클수록 y값도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필기까지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y는 로그 3분의 1의 x 감소함수죠. 요 그래프 한번 표현해 봤고요. 역시 0.8과 4와 루트 5도 x에서 표현해 봅시다. 뿅. 자, 0.8 루트 5 4를 표현해 줬고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까지 표현해 봅시다. 뿅. 자, 0.8은 그래프와 요로 점에서 만나고요. 루트 5는 이렇게 만나서 y 값에 대응되는 거고요. 4는 이렇게 만나서 y 값에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가장 위에 있는 y 값은 로그 3분의 1의 0.8, 중간에 있는 함수 값은 로그 3분의 1의 루트 5, x 값이 가장 큰 로그 3분의 1의 4가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값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14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F4를 구해보세요. 자, 로그 2의 4죠. 4는 2의 제곱. 그래서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2로 나올 수 있겠죠. 자, 4번 먼저 볼 거예요. 4번도 보면은 로그 3분의 1의 x자리에 9분의 1,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역시나 제곱 앞으로 튀어나와서 2로 표현 가능합니다. 자, 2번 봅시다. 로그 2의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1로 표현 가능하겠죠.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로그 3분의 1의 27은 뭐예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자, F1 진수에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0입니다. 역시나 G도 뭐예요? G도 3분의 1의 진수 자리에다가 1이 들어가면은 0 나올 수 있겠죠? 자, 115번 봅시다.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은 1번 볼까요? 정의역 x값의 범위 나타내 볼까요? 뿅. 그렇죠. x값의 범위는 이렇게 양수 부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채워주면 될 거고요. 자, 치역은 y값의 범위죠. y값은 위아래로 무한대에 다 성립되기 때문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뿅. 그렇죠. 위아래로 계속 무한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본다면은 지금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요 빨간색 함수의 x2가 x1보다 크다면은 x2의 함수 값이 y x1의 함수 값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호는 오른쪽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봅시다. 4번은 파란색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자, A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같은 그래프에서 x2가 x1보다 더 크지만은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함수값은 정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디에요? 그렇죠. Y축, 여기가 점근선이죠. 점근선 왼쪽으로는 삐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은 Y축 또는 X는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Y는 로그 3의 X-1 그래프도 우리 포스트잇이나 필기할 거 따로 구해서 필기해 봅시다. 자, 요놈
이동하기 전에, 평행 이동하기 전에 기본형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본형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y는 로그 3의 x가 나올 거고요.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 그렇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었기 때문에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거예요. 표현해 볼까요? 뿅.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점근선 표현해 줬고요. 여기에서 로그 증가함수를 그려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이고요. 요 점은 2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해 볼 텐데요. 정의역은 지금 1보다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x는 1보다 큰 쪽에서 x가 존재하는 정의역을 갖습니다. 자, 치역은 실수 위아래. 그렇죠. 위아래 플러스 무한대, 이쪽으로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요, 점근선은 여기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x는 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x는 1. 자, 이번에는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뒤에 지금 플러스 2가 붙었죠. 플러스 2가 붙었다는 것은 지금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 주었다는 거고요. 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요. 자,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표현 가능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려봅시다. 그대로 두 칸 올라가는 거예요. 뿅. 자, 이렇게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은 1,0이 1,2로 바뀌겠죠? 여기에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뿅.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의역은 그렇죠. x축으로는 이동 안 했기 때문에 양의 실수 집합이라고 표현합시다. 뿅. 양의 실수가 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치역도 뭐예요? 위로, 아래로, 무한대로 계속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자, 점근선은 역시나 좌우로 이동 안 했고요. 변함 없죠? 점근선은 x는 0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변함 없이 x는 0이라고 써봅시다. x는 0. 자, 117번도 봅시다. 자, 요 그래프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죠. 그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도 요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사실 요 마이너스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니라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이동한 꼴이므로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은 무슨 쭉 대칭? x축 대칭이죠. 그래서 x축 대칭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18번도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y는 5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y는 5의 x제곱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지금 어떤 집합입니까? 요 함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죠. 함수가 존재하는 범위는 0보다 큰 양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가 모든 양의 실수로 빠짐없이 대응 관계가 성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x값이 모든 y값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대응되고 있으므로 무슨 관계예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일 때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강의 초반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지수함수를 로그로 바꿔준다면은 우리 x는 로그 5의 y로 표현 가능하고요.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랑 y를 서로 바꿔준다면은 x랑 y랑 서로 바꿔준다면은 y는 로그 5의 x라고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로그 5의 x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준다면은 0,1이 1,0으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 y는 로그 5의 x라고 그려줄 수까지 있겠죠. 자, 두 그래프는 완벽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자, 오늘 복습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고요.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이죠. y는 ax에 대해서 역함수 관계 해준다면 이렇게 로그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큰 로그 함수일 때는 이렇게 증가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겠고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1,0을 지난다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로 표현되고요. 이번에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평행이동 배웠었죠. x방향으로 m만큼이면은 우리 x 대신에 x-m,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면은 y 대신에 y-n을 넣어줍니다. 자, 대칭이동입니다. x축 대칭 y 앞에 마이너스, y축 대칭 x 앞에 마이너스, 원점 대칭 xy 둘 다 마이너스, y는 x의 대칭 xy 자리 바꿈. 네 번째, 대소 비교. 증가함수일 때는 x가 크면은 함수값도 크다. 감소함수일 때는 x가 크면은 함수값은 작다. 까지 정리했고요. 오늘 힘들었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